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취임 4개월 만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지역에서는 대표이사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자료 요청과 질문이 나왔지만 재단과 대표이사가 답변을 거부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대표가 음주운전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표이사 음주운전과 이에 따른 사퇴 요구로 시끄러웠던 김포문화재단. 올해 김포문화재단 대상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은 재단 대표이사의 사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공공기관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의원님들,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해 8월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입건된 이후 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표이사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 준해 징계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던 상황. 이에 행감에서 징계 결과 공개가 쟁점이 됐지만 재단 대표이사는 처분 대상자로서 직접 말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포문화재단 현 대표이사 징계 관련 징계위원회 추진 경과, 징계 결과 및 처분 계획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또 줄 수가 없대요. 그럼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좀 확인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개인정보라서 못 주고 저희는 이 결과를 그럼 영원히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기관과 요거 저하고의 문제는 요거는 좀 구별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저에게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양심에 입각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양해의 말씀 드리는 것으로. 올 초 문화재단의 개방형 임기직 채용을 두고는 보훈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대표가 인사규정에도 없는 직위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단이 새로 만든 대외협력관 자리에 김포시장 측근인 A씨가 채용됐고 인사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부장이라는 직위를 공식 문서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A씨는 지난 김포시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김병수 김포시장을 지지선언하고 이후 김포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부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있지도 않은 규정을 그렇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지금 문화재단의 대표님 다 떡기업입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규정에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사들이랑 다 해서 논의해가지고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대표이사님 마음대로 이렇게 없는 직위를 만들고 그러세요? 사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게끔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거쳐야 될 저희들의 필요한 절차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거쳐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김포문화재단 행감 결과를 시 집행부에 전달한 뒤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감사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5호선 연장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지난 1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 여당의 지자체 간 노선 합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5호선 연장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 직권으로 노선을 확정하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콤팩트시티 등으로 인한 수요 폭증도 예고되는 만큼 5호선 연장은 김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평구의회가 오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정례회에 돌입했습니다.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6일간 각 위원회별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23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심사가 완료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요.
원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건 지난 10일 늦은 저녁.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졌습니다. 쟁점이었던 3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3선 박찬대 의원, 법사위원장에 4선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재선 최민희 의원이 뽑혔습니다. 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11개를 야당 몫으로 배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임의 배정에 대해선 소속 의원 전원이 사임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사 일정 거부를 비롯해 다양한 대응책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뜨려서 굉장히 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마 원내 지도부가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오늘도 의총을 했고 또 내일도 의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의총을 통해서 이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진전해 나갈 것인지 지금 총의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니까. 다만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당 몫의 자리로 비워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6월 10일이 국회법에서 정한 상임위 구성 완료 시점이기 때문에 시한이기 때문에 이미 그걸 넘어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7개 그 상임위원장 후보를 낼지 아니면 계속 이른바 보이콧 입장을 유지할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보이콧을 계속 한다면 결국은 야당이 추천을 해서 상임위원장을 채워야 되지 않나. 반쪽 개원했던 22대 국회는 반쪽 원구성을 두고도 당분간 대치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남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1일 오후 남북 갈등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에는 접경 지역 시군 부단체장과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의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주민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김 도지사는 북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단 살포 행위 등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또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한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 신월동과 같은 사업성이 낮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보정계수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은 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으로 최대로 적용하면 임대주택은 40%까지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모아타운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양천구 신월동의 경우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62만 원으로 서울시 평균의 절반도 안 돼 보정계수가 적용되면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59.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997가구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2.4%로 지방 8.2%보다 전월 대비 미분양 주택 증가율이 높았는데요. 특히 인천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 2,669가구에서 4월 4,260가구로 59.6% 급증했습니다.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분양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천의 이달 분양시장도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천의 6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전월 83.9 대비 7.2포인트 하락한 76.7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시가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사항 10가지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우선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의 수도권 차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첨단 산업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수도권은 70%까지 국비로 지원해주는 반면 수도권은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는 또 추진단에 해상풍력발전 주변 지역 지원 기준에 대한 개선과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조성 용지 공급과 외국 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간 포함 등 각종 지역과제 등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민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성남 분당 신도시 시민협치위원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재정비 방안과 지역 현안 등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12일 군포신도시와 평촌신도시, 13일 일산신도시와 중동신도시에서도 시민협치위원회 일정을 이어갑니다. 경기도는 기후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복합 개발과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경기도의 정비 비전을 공유하고 재정비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오는 25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내놓은 뒤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후보자들에게 선거 비용 보전액으로 모두 18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 대상은 지역구 후보자 148명 중 123명이었는데요. 전액 보전 대상이 122명이었고 50% 보전 대상이 나머지 1명이었습니다.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 보전액은 1억 4,7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비 보전액이 2억 2,300여만 원이었고 가장 적은 선거비 보전액은 5,800여만 원이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들은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고 10%에서 15%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들은 청구액의 50%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전철이 다니는 철로에서도 발견돼 운행 차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천왕차량기지와 2호선 군자 차량기지 등에서 북한 오물풍선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풍선이 떨어진 곳에는 가축 분뇨와 종이 유리 조각 등 각종 쓰레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폭발물과 화학물질 감식을 한 뒤 폐기 처리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서울시의회는 운행 중인 지하철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 전문 제조 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인데요. 도특사경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요소를 차단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결정했습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 행위 도민 제보도 받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